아직도 월급을 보험료로 다 내고 계신가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빠져나가니까 생활비는 줄어들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보험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혜택의 공짜 보험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에요.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면 그 일부를 나라에서 환급까지 해줍니다. 믿기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쳤던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그동안 아깝게 날렸던 돈을 지킬 수 있고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난 가입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 중 하나로 빠져나가고 프리랜서나 주부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보험료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료 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병원비의 큰 부분을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의료비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병원비는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나 수술 같은 것들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병원비로 약 596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중 급여 항목이 525만 원, 비급여 항목이 70만 원이었어요. 급여 항목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무려 396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지불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였던 거죠. 즉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큰 병원비를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4세대 실손보험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먼저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남은 급여의료비 129만 원 중에서 실손보험이 80%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건 20%, 약 25만 8천 원이에요. 비급여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70%는 실손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21만 원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 1만 원을 더하면 총 내야 하는 금액은 약 47.8천 원. 처음 병원비가 596만 원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은 고작 8%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비 계산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중요한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가 많이 들고 오래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나라에서 의료비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예요. 아까 제가 596만 원 중에서 8%만 내면 됐다고 예시를 들었죠?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비율로 계산해 볼게요. 만약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8%인 8만 원만 내면 되지만 치료비가 1000만 원이면 80만 원, 1억 원이라면 무려 8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있어도 금액 자체가 커지면 자기 부담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 산정특례 제도가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하면 무려 9,50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그럼 본인은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그 500만 원에서도 더 지원을 받아 실제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1억 원에서 8%를 내는 거랑 500만 원에서 8%를 내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산정특례 제도가 앞장서서 의료비의 규모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큰 질병 치료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도 진료비의 95%를 지원해줍니다. 차이가 있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약 30일 정도 지원이 되고 암은 무려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암이라는 병은 한 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이가 되거나 잔존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치료기간이 몇 년씩 길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 정확히는 49.1%가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특례 제도는 암에 대해 5년을 기본으로 지원해주고 5년이 지나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제도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가족분들이 이 제도의
의료비의 혜택을 아주 크게 체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의료비가 훨씬 적게 나와서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산정특례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 국가가 공인해둔 치료와 검사 같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최신 항암제나 중입자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실손보험이나 별도의 민간보험으로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영역만 최소한으로 보험을 준비해도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에 맞춰 비급여 암치료에만 집중해서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항암제를 맞으면 연간 4천만 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연간 4천만 원, 수술을 받으면 2천만 원, 세 가지를 모두 받으면 총 6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시기죠. 예를 들어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한 달에 39,684원밖에 안 됩니다. 50세 기준인데도 이렇게 저렴한 거죠. 만약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100세 만기가 아니라 10년 보장형 암치료비 상품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겁나서 암치료비 전부 다 대비해야지 하고 수술비, 입원비, 급여, 비급여까지 다 넣어서 매달 몇십만 원씩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산정특례 제도가 있고 실손보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만 따로 챙겨주는 암치료비 보험을 곁들이면 훨씬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정한 상한액 구간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냈던 건강보험료 환급받으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작년에 냈던 건보료를 올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고 각 분위별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제를 정해준 제도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B씨가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4분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B씨가 2024년에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 167만 원까지만이에요. 나머지 33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만약 소득이 더 낮아서 1분이라면 어떨까요? 500만 원 중 본인은 87만 원만 부담하고 무려 413만 원은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서 8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최대 42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즉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소득에 맞춰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다만 본인 부담 상한제가 당해 연도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의료비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높은 구간인 10분위 기준 상한액을 적용받게 돼요. 이걸 사전급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2024년 병원비를 썼다면 우선은 10분위 기준인 808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다시 판정되면 그때 본인 구간에 맞춰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씨가 2024년에 병원비로 총 1천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10분위 기준이 적용돼서 808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192만 원은 공단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25년에 소득분위가 다시 판정됐더니 B씨가 4분위에 해당되더라고요. 사실은 167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미 808만 원을 낸 상태였던 거죠. 이럴 때 초과는 64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이에요. 환급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공단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로그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도 가능하지만 저는 간편인증을 추천드려요. 핸드폰에 있는 은행인증서나 삼성 패스,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토스 중 편한 걸로 인증하면 됩니다. 인증이 끝나면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배너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주세요.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들어가면 본인에게 신청 가능한 환급 내역이 바로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서 환급금이 없었지만 병원비를 쓰신 분들은 내역이 표시될 거예요. 여기서 해당 내역을
보험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이렇게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도 큰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만 이 제도 역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숨은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보장하는 의료비에는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선별급여, 2, 3인실 입원료,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일부가 포함되는데요. 보장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80%를 지원해주고요.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때 60%를 지원해주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복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미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신청 방식이에요. 산정특례 제도는 암 진단처럼 병원에서 확정이 나오면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 진료인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돼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고 가기 전에 꼭 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류가 부족해서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국민건강보험의 숨은 혜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의료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였고요.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 특히 비급여 영역까지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였죠. 이렇게만 봐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진료비 결제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먼저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요. 기본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태아 한 명당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로는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분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1년에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청소년 산모라면 바우처와는 별도로 임신당 최대 120만 원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37주 미만 조산이나 2.5kg 이하 저체중아를 출산했을 때는 요양급여 비용의 95%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원하지만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도 돕고 있습니다. 출산당 체외 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진료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아이를 가진 예비 부모님이라면 이 제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 간호, 목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노치원, 단기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이미 의료비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따로 대비해야 하는 건 실손보험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딱 그 부분일 뿐입니다. 즉 실손에서 보장받고도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그 작은 공백만 필요에 맞게 다른 보험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매달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70만 원씩 보험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꿀단지는 불필요한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해드리고요.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보험을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